안녕하세요.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 채널 셀톡스 TV입니다. 셀톡스를 드시는 분들은 건강과 다이어트 때문이죠. 그런데 셀톡스를 드셨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면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실제로 고객을 케어하는 과정에 살이 안 빠졌다고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랜 기간 고객 케어하면서 살이 안 빠지는 분은 단 한 분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체중 1, 2kg 빠진 것도 살 빠지는 거라고 우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체지방 기준 최소 3kg 이상을 말을 합니다. 체지방 1kg을 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수치는 연구 환경과 조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날 수는 있지만 자전거로 체지방 1kg을 빼는데 최소 25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니 체지방 1kg을 줄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아시겠죠. 그럼 체지방 3kg 이상을 감량할 수 있다면 사실 굉장한 결과인데요. 문제는 체지방 3kg 이상을 빼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컨디션에 따라 빨리 빠지는 체질이 있고 더디게 빠지는 체질이 있다는 것은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본인 자신은 다이어트가 잘 되는 체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셀톡스를 진행할 때 더디게 빠지는 체질과 초기에 오히려 살이 더 찌는 유형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셀톡스 초기에 오히려 살이 찌는 유형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아마 짐작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요. 바로바로 평소 물을 잘 안 드시는 유형입니다. 그럼 건강한 성인이 하루에 평균 몇 리터의 물을 마실까요? 간단한 수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몸무게 곱하기 30ml는 하루 필요한 물의 양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체중 50kg 곱하기 30ml는 1500ml, 리터로 변환하면 1.5리터 이상을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 체중이 70kg이라면 70kg 곱하기 3 하면 2100ml, 약 2.1리터의 물을 마셔야 되겠죠. 음식 등으로 섭취하는 양을 제외한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 1리터의 물도 안 마시는 분들이 셀톡스를 했을 때 오히려 초기에 체중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방은 가수분해를 통해 분해되는데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 셀톡스를 통해 부족한 수분이 채워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셀톡스 초기에 체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체지방이 분해되면서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물은 소변과 땀 등으로 다시 배출되게 되는데요. 체지방 분해가 활발해지면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는 원인이 이것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잠을 잘 못 자는 유형입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건강한 성인의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그럼 잠자는 시간과 셀톡스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잠이 하는 역할을 먼저 알아볼까요? 잠자는 시간에 우리 몸은 주요 기관들이 휴식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독소를 해독해서 배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지친 신경계의 모든 요소들이 회복되는 시간도 되고요. 누적된 피로가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꿈, 기억들을 정리하는 데이터 정리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전문적인 내용을 몰라도 우리 몸이 아팠을 때 깊이 잠들었다가 깨어나면 몸이 개운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잠자던 동안 문제 있던 몸속의 세포가 회복되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반응을 자가치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잠자는 동안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활발해지면서 문제 있는 세포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체내에 불필요한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셀톡스를 할 때는 무조건 잠을 규칙적으로 잘 자야 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지므로
내 몸을 회복시키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이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체지방을 분해하지도 못하겠죠? 그리고 몸의 주요 기관이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여 기능 이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결국 원하는 만큼의 셀톡스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진 분들도 셀톡스 하는 동안은 일부러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장 지방 레벨이 높은 유형입니다. 지방이 저장되는 위치에 따라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 건강의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혈액 속에 지방산이 빠져나와 심장, 뇌혈관뿐만 아니라 복부의 장기 사이에 쌓이는 지방을 말을 하는데요. 지방세포 사이에 염증세포가 끼어들어가 염증과 독성 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세 번째, 내장 지방 레벨이 높은 유형입니다. 지방이 저장되는 위치에 따라서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중 건강의 유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내장 지방은 혈액 속으로 지방산이 빠져나와 심장, 뇌혈관뿐만 아니라 복부의 장기 사이사이에 쌓여있는 지방을 말을 하는데요. 지방세포 사이에 염증세포가 끼어들어가 염증과 독성물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장 지방 레벨은 5 이하는 피하형, 6에서 8은 균형형, 9에서 10은 경계형, 11에서 15는 내장 비만, 16에서 20은 고도 내장 비만이라고 합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은 체지방률 중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이 16배에서 20배나 높다고 하니 특히 고도 내장 비만의 위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내장 지방 레벨을 낮추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셀톡스는 체중 감량이 주가 아니라 체지방과 내장 지방 레벨을 낮추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장 지방 레벨이 높을수록 체지방 수치는 낮아져도 내장 지방 레벨은 쉽게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장 지방 레벨이 12인 분이 11로 내려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면 내장 지방 레벨이 20인 분은 19로 1레벨 낮아지는데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중이 감량되고 체지방이 줄어도 내장 지방 레벨이 줄어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질병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 지방 레벨이 줄어든다는 것은 몸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호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장 지방 레벨이 높은 분들은 일단 10레벨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하고요. 내장 지방 레벨이 낮은 편이라면 5레벨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내장 지방 레벨이 일단 5단계까지 내려가면 건강이 최적의 상태로 회복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신경이 예민한 분들 중에는 살이 찌신 분들이 드문데요. 건강 때문에 셀톡스를 드셔도 너무 예민해서 케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완전 셀톡스를 하시는 것보다 식사와 병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환과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케어가 더딘 이유는 잘 알고 계시죠? 셀톡스의 기본 원리가 신체를 건강하게 하여 몸속의 독소와 염증을 배출하는 형태인데요. 살을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는 세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케어 속도가 더디게 보일 뿐 신체는 건강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세포가 건강해지면 두 번째로 불필요한 체지방과 내장 지방을 제거하는 형태로 전환되는데요. 두 번째 단계로 전환되면 체지방의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셀톡스를 진행할 때 케어 속도가 더디거나 오히려
몸무게가 늘어나는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혹시 셀톡스로 케어받고 있거나 상담 중이시라면 본인의 건강 상태나 식습관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셀톡스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케어가 되지만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식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알람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안전한 다이어트 채널 셀톡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